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 시간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혁 씨 모시고 북한 오징어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, 자, 오징어 얘기 요점은, 아니 북한 자기 앞바다를 중국에 다 팔아먹고 거기 얻어맞아도 뭐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진짜 목숨 내걸고 하고 있는데, 네. 그러다 보면 북한 어민들이 또 비참한 신세에 몰려가지고 궁지에 빠지니까 어떤 또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러시아로 몰려간답니다.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배들이 오게 되면 다 긁어가니까 막 결사적으로 해경이 와서 막잖아요. 근데 중국에 와서 또 중국이 북한 바다를 빼앗아 가니까 북한 어민들이 또 러시아 가면 러시아는 또 뭔죄입니까? 또 막겠다고 필사적으로 거기 또 참 뭐 말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북한 어민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태풍이 치면 막 일본에 막 난파선들이 많이 오는데, 올해는 좀 바다도 못 내보내고 하니까 좀 적게 오는데, 그래도 뭐 코로나 이전에 많이 나갈 때는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 다 뺏기고, 가장 기본적인 생산량.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잡는다고 했죠. 네. 그 러시아 얘기 좀 하는데, 예. 러시아 가서 주로 뭐 잡아요? 그러니까 옛날에는 러시아에 가서 게를 많이 잡아왔어요. 게. 네.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네. 러시아 가는 걸 아주 그 주도 면밀하게 음. 배 여러 기간 몇 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벼락처럼 치고 들어가서 네, 게 잡아가지고 나오면 성공이라고 했어요. 여기서 훔쳐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그쪽에 가면 게가 그렇게 또 많대요. 많지. 그래서 배를 하나 이렇게 밀어가지고 오는데 음. 그렇게 잡으면 한 6, 7만 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. 대박이네. 네. 그렇게 쓰러 오면 그냥 한 방에 해결하니까 음. 그 아직 그 전문 그쪽 일을 전업으로 하고 라선 쪽에 그런 수산기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단순하게 게잡이만 가는 게 아니고 오징어도 이제 자기네 앞바다에서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오는 오징어 잡자고 남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러시아 바다에 가야 돼요. 근데 러시아 바다도 처음에 한두 명 갈 때 눈치 보이는 거지, 지금은 가면 진짜 몇백 척이 나란히 앉아 있거든요. 모를수록 이제 눈치도. 예, 오히려 진짜 러시아 애들이 그 배 타고 다니면서 러시아 그 경찰이나요? 해상 경찰이나요? 잡으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 손님격이에요. 이게 뭐 수백 척이 있는데 한두 척을 가지고 어떻게 쫓습니까? 그 지금 중국 배가 그래요. 수백 척씩 네. 서해 밀려 들어오니까 해경 군함이 한 척, 경비정이 몇 척 나가서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. 네, 네. 올라가려면 쇠파이프 들고 하는데, 북한 어민들이 러시아 가서 딱 그 식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. 지 바다 뺏기고. 어쨌든 그쪽에 가야지 생산물이 있고 뭐 이판 사판이니까 뭐 못 잡아서 굶어주거나 나가서. 네, 러시아 갔다가 그 처벌이 심해졌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러시아 내가 가서 잡았는데 이제 러시아 그 한테 잡혀가지고 나오면 그 이제 신의주, 아니 그 뭐야, 두만강 세관에서 엄청나게 또 취조를 해요. 해경 잡혔다 온 사람. 예,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제 깜빵 생활 한 이틀 하다가 신의주 그 두만강 세관에 넘겨버리면 거기서 이제 보위부가 한 달 취조하고 다시 노동단련대 6개월 이런 식으로 떨궜어요. 근데 노동단련대는 돈을 주면 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. 또 가지. 또 가고 또 가고 한 방에 하니까 로또인데. 이제는 노동단련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징역 3년까지 먹여요. 네, 선장만 먹이다가 뭐 이제 선원들까지 막 먹이고 이런 식으로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. 뭐 러시아에 대한 그 국제적 위상이 막 떨어진다. 우리 원수님 위상 네, 떨어진다. 근데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쓰나요?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. 또 바다가 넓으니까 거긴 또 러시아 그 경비정이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전대라고 그 러시아랑 북한 바다 그 사이를 순찰하는 북한 함선이 제일 문제. 얘네가 잡으면 그 러시아 애들보다 더 포악하게 놀거든요. 앞에 잡. 네, 다 뺏고 다 뭐 해소하고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, 그러니까 어떤 일화가 있냐면 러시아 가서 이제 잡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. 잡혔는데 선장이 그 장애인이에요. 다리가 없는 거예요. 이 러시아 그 해군이 딱 잡았는데 누구 선장이냐 그러거든요. 그래서 딱 보고 선장 딱 묶고, 그리고 그 오징어 잡은 생산물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버려요, 얘네는.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배에다가 불 지르고 배 오구자재 다 불태워버려 기슬겨서 얘네는 깜빵에 수용했다가 집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, 그 선장이 장애인이니까 딱 보고 보낸 거예요. 좀 이렇게 인도주의적 원칙에서. 근데 오다가
북한 배한테 잡혔는데 그 단속종 국경 단속하는 애들한테 잡혔는데 얘네가 다 뺏은 거예요. 다 생산물 뺏고 그리고 뭐 오구자재 뺏고 기름 뺏고 하고 나중에 그 딱 집에 돌아갈 만큼의 그 연료만 딱 줘서 보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외국 애들은 보냈는데 오히려 자기네 나라 사람이 더 악하게 노는 거잖아요. 이런 일화도 있고 어쨌든 이 이전대가 제일 문제고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또 잡는 사람들의 삶도 만만치 않게. 네. 그 러시아도 좀 웬만하면 또 자기 안 먹, 오징어 러시아가 잘 안 먹잖아요. 그런 거 좀 봐주지 않나? 개 잡는 거랑 네. 그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걔는 반응해요? 네, 개도 반응하고 지금은 그 오징어 잡이 배들도 GPS를 다 가지고 다녀요, 의무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GPS가 있으면 되게 간첩 느낌으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일본 간첩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본대요. 그쪽이 아무래도 그 분쟁 지역이라서 그런지. 그러면 저 예전에 2000년대에도 몰래 가서 훔쳐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. 제가 북에 있을 때도 러시아 몰래 갔던 무용담이 전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별장 있잖아요. 근데 평일에는 비워두고 있으니까 그 별장을 털어갖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어. 근데 저번에 몇 년 전 보니까 일본 가서도 훔쳐다가 또 도망치는 사람 많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워낙 지금 많이 넘어오면 감당이 안 되지 않나? 네,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오징어 잡이 경험은 없어요. 경험은 없는데 저희 친척 중에 오징어 잡이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이 다 오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때도 여름에 이제 태풍 같은 거 불면 그 가까운 항구에 찾아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거 이때만큼은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잡지 않아요. 아 러시아에 확 들어갔다 항구 들어가는데 러시아에서 안 잡아? 네, 태풍만 피하고 다시 또 나가거든요. 근데 그때도 되게 이름 모를 항구인데 되게 작은 항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북한 그 목선이 2,000척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. 2,000척이면 네. 그거 한 몇 명 되죠? 네, 근데 요즘에는 그 배 한 척에 10명 가까이 태우고 다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성인 남자가 2만 명이 그 지대에 상륙한 거예요. 러시아 어촌에. 네. 근데 그게 어촌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산간 마을 같은 느낌이야.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좁은 포구가 있는데 거기에 배가 쓸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2,000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2만 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땅이냐 러시아 땅이냐 막 구분이 안 되고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지키는 인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. 얘네가 오히려 이쪽 눈치를 보는 거예요. 이게 2만 명이 뭐 들고 일어나서 뭐 살인도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4일 동안이지 그 대피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배에다 이제 쌀이랑 무르장 그런 건 많이 준비해 가거든요. 근데 연료가 이제 무태 내렸는데 나무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나무가지를 꺾 건데 산을 밟아 볶겠다는 거예요. 2만 명이면 산 하나 그냥 밟아먹기지 진짜. 네. 그리고 한 10끼 넘어 먹었으니까. 그리고 문제는 그 화장실이 없잖아요. 그 2만 명이 그 자연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느 만큼 장관이었겠는지. 그 산에 올라가다 보는 거죠.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데 가다가 점점 그 발 디딜 자리가 없어서 깊이 들어가고 했는데 정말 본인들도 막 그 이야기하는데 수치스러워할 정도로 그 러시아 산 하나를 똥산 만들어 놓고 하네. 네네. 야, 그 마을은 냄새 빠지려면 한 6개월 넘게 걸리겠다. 진짜 그렇게 했고요. 한 개 사단급 무력이라고 본인들은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는 잘 자라겠다. 네, 그 막 러시아 기자들도 와서 취재를 했대요. 근데 한국에 이런 소리 전혀 못 들었어요. 네. 2만 명이 러시아 가면 대단한 건데. 그 기자들이 막 와서 드론 날리면서 여기자랑 와서 이렇게 보트 타고 와서 막 그 북한 사람이 2,000척이 거의 원시인 수준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.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일본 외구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그게 외구죠. 뭐 그렇지 않아요? 러시아 입장에서는. 좀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근데 없어요. 뭐 나라가 못 사니까 정말 어민들도 정말 외구가 될 수밖에 없는 북한 실상인데, 근데 뭐 코로나 때는 지금 배들을 안 내보내니까. 네, 뭐 또 코로나로 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바다도 못 나가게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경제에서 그 오징어 잡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. 상당히 크죠. 네. 예.
그리고 이제 오징어 잡이하고 연관된 업종들이 이제 뭐 냉동하는 부문, 그리고 이제 그물 또 이제 수입해서 파는 사람들, 그리고 그물 또 이렇게 손으로 메우는 거를 그물 뜬다고 해요. 요것도 정말 수공업적으로 요런 일만 하는 직업군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배 짬에 또 나무 짬에다 이렇게 선식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원유 장사 이렇게 진짜 다 얽혀 있어요. 도시 하나가 그 배 못 나가면 그냥 앉아 굶어 죽겠네. 네, 정말로 경제 부문에서 그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뭐 굶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예, 고속출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진짜 전쟁이었거든요. 사냐 죽냐 바다 나가 전쟁이었는데 전쟁터였지. 이제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곳마저 없게 됐네요. 전쟁터마저 빼앗겼다. 코로나가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에 2,000척이 들어가면 그 얼마나 러시아에 몰래 들어간 사람만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동해바다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터마저 잃어버리니까 정말 어민들이 진짜 2년 못 나가면 어떻게 사는지 진짜 힘들 것 저는 진짜 같아요. 궁금하거든요. 아무튼 그 자기 나라, 자기 바다를 빼앗기고 동해바다에서 얻어맞아도 국가에서 모른 척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거 먹고 살겠다고 러시아 들어갔다가 얻어맞고 피 흘리고 돌아오면 또 감옥에 보내고 참 북한 얘기를 하면 참 항상 답답할 따름이죠. 예. 자,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장혁 씨 모시고 북한 오징어잡이 러시아 들어가서 뭐 그게 2,000명 들어간 게 한 번뿐이겠습니까? 2,000척 들어간 게 여러 차례 있었겠는데 매일 들어가죠. 이제 그런 오징어잡이 일이 말기에는 예, 러시아 들어가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한국 사람들 모르던 얘기를 우리가 오늘 들려드렸습니다. 예, 그래서 중화 TV는 그 게스트 불러서 국뽕하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차마 정보 전달하는 채널이라 국뽕은 못하겠고 그냥 몰랐던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. 다음 시간 또 장혁 씨 모시고 우리가 북한 얘기, 재밌는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